애기봉, 분단의 고지. 안녕하세요. 여행가이드 김미화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북단, 한강이 서해로 흘러들기 직전 조강이 굽이치는 지점에 났지만 단단한 산 하나가 서 있다. 그 이름 애기봉. 높이 154m에 불과한 이 봉우리는 한때 전쟁의 불길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눈물로 물들었던 요충지였다. 지금은 평화공원과 전망대가 들어서 있지만 반세기 전 이곳은 남과 북이 서로를 겨누며 포연이 가득했던 전장의 심장부였다. 애기봉은 김포시 월곶면, 한강하구와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삼각 지점에 위치한다. 바로 이곳이 한반도의 분단선을 형성하는 자연적 경계선이었다. 지형적으로 북쪽의 황해도 연안군과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망원경 없이도 북한 땅의 마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고지는 한강 하구를 내려다보며 적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포병 사격을 조정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였다. 전쟁 당시 군사 지휘관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기봉을 잃는 것은 한강 하구의 눈을 잃는 것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포 일대는 순식간에 격전지로 변했다. 서울이 함락된 직후 김포는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자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중간 거점이었다. 한강 하구와 조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측은 서로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애기봉 일대는 지형이 복잡하고 강과 갯벌이 뒤섞여 있어 은밀한 침투나 야간 기습이 잦았다. 병사들은 진흙탕 속을 기어가며 새벽 안개 속에서 총구를 겨누었다.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한 노병은 회고한다. 그때는 고지가 아니라 생지옥이었어요.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꺼지고 한강물이 붉게 물들었지요. 1952년 이후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애기봉을 둘러싼 전투는 본격적인 고지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남한군과 북한군 모두 이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수차례 공세와 역공을 반복했다. 고지의 높이는 낮았지만 한강하구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략적 가치는 절대적이었다. 한 번 고지를 잃으면 상대의 포탄이 강 건너까지 날아들었고 모든 보급로가 감시당했다. 밤마다 포병의 섬광이 하늘을 가르며 강 건너 산들이 붉게 물들었다. 병사들은 밤낮 없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참호를 파며 피로 얼룩진 전투를 이어갔다. 이곳은 그야말로 전선의 눈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많지 않다. 하지만 김포현 천파주 일대의 전투 기록 속에는 애기봉 전투의 잔상이 곳곳에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1953년 초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시기였다. 양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남한군의 한 장교는 휴전선이 어디에 그어질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한 뼘이라도 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애기봉 일대는 포화로 뒤덮였고 군인뿐 아니라 민가와 들판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주민들은 밤이 낮처럼 환했다고 기억한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강물은 불길처럼 일렁였고 포연은 수일 동안 거치지 않았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애기봉은 남한의 최북단 고지로 남았다. 강 건너편은 북한의 땅이 되었고 단지 몇백 미터의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서로를 응시했다. 그때부터 애기봉은 단순한 군사 요충지를 넘어 분단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고지 정상에는 감시초소가 세워지고 매일같이 망원경을 통해 북녘의 움직임이 보고되었다. 밤에는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강 건너를 가득 메웠고 서로의 체제와 사상을 비난하는 심리전이 이어졌다. 겨울이면 남쪽에서는 대형 성탄트리를 밝혀 북쪽으로 향한 희망의 불빛을 비추었다. 그 불빛은 때로 평화를 상징했지만 때로는 도발로 간주되어 긴장을 높이기도 했다. 애기봉이라는 이름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다. 전쟁 중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이 북녘에 두고 온 연인을 그리며 매일같이 봉우리에서 눈물로 기다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녀를 애기라 불렀고 그 후 이 봉우리는 애기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비극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 전망대를 찾는 이들은 그 전설을 떠올리며 조용히 북쪽을 바라본다. 휴전 이후에도 애기봉은 끊임없는 긴장의 무대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남북 확성기 방송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성탄절마다 거대한 조명탑이 설치되어 북한 땅을 향해 불빛을 비췄다. 그 불빛은 전쟁의 상은 위에서 피어난 희망이자 동시에 분단 현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북한은 이를 심리전 도발이라 비난했고 남한은 평화의 메시지라 주장했다. 애기봉은 그렇게 전쟁 이후에도 싸움이 멈추지 않은 고지, 총성이 아닌 빛과 방송으로 이어진 심리전의 전장이 되었다. 21세기 들어 애기봉은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철조망과 초소 대신
지금은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공원이 들어섰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한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의 평화를 꿈꾸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전망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산과 마을이 보인다. 그러나 그 시선은 더 이상 적을 향한 감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는 희망의 시선이 되었다. 전시관에는 당시의 전투사진, 병사들의 일기, 그리고 전후 복구의 과정을 담은 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많은 관람객들은 말없이 사진 앞에 서서 반세기를 건너온 슬픔을 느낀다. 애기봉은 작지만 강한 산이다. 그곳에는 총성과 피,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희망이 함께 쌓여 있다. 전쟁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애기봉 정상에 서면 멀리 북한의 들판이 보이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하고는 여전히 고요하다. 그 강물은 전쟁의 피를 씻어내고 분단의 세월을 건너며 언젠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애기봉은 전쟁의 고지이자 평화의 고지다. 그곳에 서면 총성이 멎은 세상보다 더 큰 울림이 들린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세대의 간절한 기도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